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이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이 국민 위로 지원금 필요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 의원부터 한번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건 인류사적 재난이죠. 네. 틀림없이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의미에서 재난지원금이라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로금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네. 더더군다나 내가 낸 세금을 나를 위로하는 데 쓴다. 그리고 그 결정을 대통령이 한다. 그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으쌰으쌰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현재 그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나라비 천조고 예비비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그 선별이냐 아니면 전국민 복지냐 지원이냐를 두고 크게 경제부총리와 그다음에 말만 안 했지 여당 대표가 드자비를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이란 전제로 선별로 기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아마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고 생각한 시점은 아마 그 방역 당국에서 얘기한 11월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11월부터 준비해서 들어가면 또 내년 초 네. 정도니까 그 야당에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선거 때를 앞두고 돈 얘기한다라는 지적은 그 지적은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번 11월에 전 국민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그때부터 실행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내년 3월 대선 전에 대해서 또 약간 그 얘기네요. 시점상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가 그래서 지금 성경 매표행이라는 게 그런 말로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그 논설위원님 말씀하신 맥락과 맞닿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배준용 대변인은 그냥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고백하시라. 선거만 다가오면 매표하냐. 선거법을 지켜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에서 아주 좀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요. 조선의 왕들도 나라 돈을 이렇게 선심 쓰듯이 나눠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도 나섰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도 평상시 소득에서 변화가 없는 사람들까지 정부가 무슨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건지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예, 민주당에서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신영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 언급은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발언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롱 섞인 유치한 비난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막장 정치 아닌지 묻고 싶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여야의 대권 주자들도 한마디씩 좀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역시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과 결이 같습니다. 선거 앞둔 매표행이다 하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원시 유권자로 모독한다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또 반박을 했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이재명 지사는 보편지원을 그동안 계속 강조했고 기본소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왔으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사실 이렇게 국가재정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결이 다양한 논쟁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재정 지출이 가장 소극적인 국가가 우리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재정 지출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둘째로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하고 맞닿아 있는 논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은 경기부양 성격이 조금 더 강했다고 하면 2차, 3차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선별 지원 성격을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어요. 그럼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어느 시점에선가 경기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내수 진작이나 이런 거의 목적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내년 3월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급했다고 해서 또 선거용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언급하면 또 대선용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느 시점에 지원을 하더라도 결국 야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지원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성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지금 이야기는 그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요, 국내 총생산 뭐 GDP 대비해서는 이번에 코로나 대응한다고 국가 재정을 투입한 액수가 비율이 서방 국가보다는 턱없이 적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 의원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위로금이라는 거. 위로금이라는 명목에 지금 그 성격이 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돈을 써야 되는 건 틀림없고 네. 나라가 이런 때 쓰라고 국가 재정이 있는 건 틀림없는 얘기인데 다만 그 분명히 지난해 20조 정도를 재난지원금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이리저리해서 쓰게 된다 그러면 그 차이를 줄여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에 대한 어떤 검토나 이런 것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으쌰으쌰하기 위해 돈을 준다라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무리 레토릭이어도 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건 굉장히 좀 논쟁적인 사안이긴 네.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가 지금 쓸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득 양극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이 정상적으로 경제가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양극화를 현상을 좀 축소시켜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일자리가 지금 늘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거, 네. 이건 뭐 일종의 모범 답안 같은 거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위로금이라고 하는 성격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요. 우리는 기억하는 자하고 경험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코로나19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코로나19가 다르다고 한다면 앞으로 또 겪어야 할 일들도 있다면 국민들이 희망을 좀 갖고 지금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백신을 좀 잘 맞고 무사히 극복하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주는 차원의 메시지의 성격이 좀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위로금 표현이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는 아마 얘기는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얘기들은 전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정희 의원은 이번 11월쯤에 국민적인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많이 우리 국민들이 잘 해냈다 그래서 국민 위로금을 준다? 저는요 그거보다는요 11월에 정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요. 마스크도 빨리 벗을 수 있는 시점이 빨리 다가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진정한 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